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날씨입니다. 이제 꽃도 이제 다 지는 것 같고 봄도 이제 다 마치갑니다. 4월 중순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번 달 지나면 이제 5, 6월 달이고 5, 6월 달은 기본서 마지막 보는 시간이니까 이른바 2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객관식 문제로 들어가니까 이번 달하고 이제 다음 달이 기본서와 객관식을 이렇게 섞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기본서 볼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책마다 아니면 수업마다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서를 잘 중시해야 됩니다. 기본서 60점 객관식 문제니까 어떤 경우라도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 가지고 하면 고득점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60점 합격은 충분히 모든 과목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어렵기는 어렵죠. 이게 처음 보는 과목인데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79페이지 소유권 취득할 차례죠. 네, 맞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이니까 소유권 마지막 들어가고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권리 취득, 그러면 이 세상의 권리 취득은 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우리가 민총할 때 봤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을, 소유권 취득을 봅니다. 거기에 박스 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나와 있죠. 그리고 첨부에 해당되는 부합호나 가공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중에서 선의 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되니까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취득시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소유권 시효 취득이죠. 그런데 뒤에 넘겨보면 알 수 있듯이 꼭 소유권만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죠. 모든 권리는 다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되는 지역권, 질권,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모두 다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외울 거는 시효 취득 안 되는 거 두 가지 정도 외우면 돼요. 첫 번째, 거기 있듯이 저당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효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아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유치권도 안 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바로 그때 즉시 취득하는 것이니까 점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두 개 정도 외우면 됩니다. 오른쪽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 시험 기출 문제를 보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건 나오죠. 거기 1번 저당권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280페이지 취득시효 대상 되어 있죠.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명의신탁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나중에 한번 봅니다. 다음에 한필 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됩니다. 원래 국유재산은 시효 취득이 안 돼요. 행정재산이나 그에 있듯이 보존재산은 안 되지만 일반 재산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일 때 시효 취득이 됐어요. 그래도 등기와 소유권은 취득한데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른쪽 28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판례 내용입니다. 잡종재산일 당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일반 재산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올 때는 잡종재산이니까 그냥 판례대로 잡종재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소유권 시효취득을 지금부터 봅니다. 저당권, 지상권 시효취득 이런 거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시효취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시호취득거리면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데 일반 취득시효라 그래요. 245조 1항을 보니까 몇 년간 점유하면 됩니까? 20년간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소유 서로 폭론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점유하면 되는 겁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반을 뚝 잘라서 10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까지 갖췄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반을 뚝 잘라서 10년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첫 번째 몇 년간 점유해야 된다? 20년 점유입니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을명의로 20년간 점유할 필요 없고 전 점유자의 점유기한 승계받아서 20년이면 됩니다. 다음에 소유여사로 점유된다. 즉 자주점유만 됩니다. 타주점유자는 예컨대 임차인은 500년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자주점유는 추정되겠죠. 따라서 을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효취득의 문항에 자주 타주에 관해서 문항이 한두 개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타가 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음에 평온 공연해야 된다. 이것도 다 추정되게 안 되게 추정됩니다. 그럼 20년 되면 바로 등기하는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니다. 등기하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되니까 187조 외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20년이 지났다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되니까 결국 20년이 지나면 무슨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럼 20년 지나더라도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니까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전하면 소멸돼야 되는데 외가 있습니다. 이 시효취득자 을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점유하는 동안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이 되겠죠. 등기된다는 거.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간단합니다. 10년간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때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듯이 등기의 승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유는 점유대로 승계받아서 10년, 등기는 등기대로 승계받아서 각각 10년이면 되지 때를 같이해서 10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점유는 승계받아 보니까 15년이고 등기는 승계받아 보니까 12년이다. 그럼 다 같은 15년은 아니죠. 그러나 각각 10년이 넘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때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되느냐? 아니다. 무효등기라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전부 다 무효등기가 많겠죠. 무효등기라도 가능하다. 근데 딱 하나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안 된다 그랬죠? 이중보존등기로서 무효인 후보존등기에서는 시효취득이 단행됩니다.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가지고는 시효취득이 아니 됩니다. 그거 외에는 됩니다. 무효라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피상속인의 등기를 상속인의 등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8년간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인도받아 점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2년 지나면 합산하면 10년 점유고 을 앞으로 비록 등기 안 돼 있지만 피상속인 명의로 10년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28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1번 판례입니다.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나옵니까? 그 1번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인은 등기 없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다음에 이것도 소유여서로 점유해야 되고 평온 공연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아무리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등기부 취득서는 악의문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여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시효취득자의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선의무과실은 뭘 선의무과실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등기를 선의무과실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선의무과실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의무과실해야 되느냐? 시효기간 내내냐? 아니다.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의무과실하면 되지 시효기간 내내 선의무과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갑이 5년간 점유했습니다. 다음에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었어요. 그 상속인이 지금 점유를 했는데 8년을 점유했어요. 자, 그리고 등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 등기부 취득쇼 할 수 있게 없게? 있죠.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13년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의무과실하는 것을 특히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언제 무과실한 걸 입증해야 됩니까? 자기가 점유할 때입니까? 갑이 점유할 때입니까? 예? 지금 승계받았으니까 점유 개시 당시를 했잖아요. 갑이 처음 점유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대 다시 승계를 받는데 상속을 또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7년을 받았습니다. 7년 점유했어요. 그럼 어른 갑의 점유만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병의 점유도 함께 승계받아야 될까요? 예? 즉, 이 경우 이 어른 13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20년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주장한다는 것은 저번 주 공부를 안 했단 말과 같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못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조건 20년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할아버지가 점유할 때 그때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283페이지 두 번째 있는 판례를 보면 등기부 취득쇼를 조장하는 당사자가 순차 상속위에서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조장할 수 없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쇼는 벌써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등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이제 등기도 하고 점유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10년 되면 바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시효취득했는데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돼 버렸어요. 자, 을의 소유권은 소멸합니까? 계속 존속합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283페이지 제일 위에 리얼을 보십시오. 등기부 취득쇼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등기부 취득쇼는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는 당연히 지금은 소유권 시효취득이니까 뭘 취득하는 거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문제는 이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당연히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전주에 제한된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합니다. 예컨대 여기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다, 아니면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 부동산을 을이 시효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있던 저당권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왜냐? 이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주장 못한다? 을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로 넘겨보면 284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그 이야기입니다. 매매 이야기에서 가등기가 됐다. 그 예약상 권리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주장 못합니다. 예약상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20년 돼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을 앞으로 뭐 할 때? 등기할 때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갑토지입니다. 이게 을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토지가 요역지고 여기는 성역지입니다. 즉 여기에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입니다.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성역지죠. 그렇다고 지역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병이 소유여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해서 20년을 점유해서 요 성역지를 병이 시효취되겠어요. 그럼 요 성역지에 있는 지역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왜냐? 이 을이 점유할 당시 뭘 용인한 상태에서 지역권이 있다는 용인한 상태에서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요때는 지역권 있는 상태로 시효취다 합니다. 28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2번 이야기입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시효취득하게 되면 그 기초가 된 점유가 타인의 권리, 즉 지역권을 용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권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만 틀립니다. 나머지는 제한된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할 때냐? 아니다. 점유 개시.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말 속에는 이 시효취득자가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이 부동산에서 취득했던 과실이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점유 개시 당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원시취득이고 소급표가 있다. 여기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기부상 권리자는 어떤 의무를 지느냐?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20년이 경과했다. 그런데 아직 을이 등기하기 전입니다. 그럼 아직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갑은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요 갑이 을을 상대로 당신은 내 토지를 왜 권한도 없이 점유하느냐? 당신의 점유는 불법 점유다. 따라서 내 토지를 명도해주고 당신이 내 토지 위에 신축했던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20년 동안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등기하기 전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등기함으로써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지에 있는 자에게 단순히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따구 짓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한 3번 정도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안 된다. 오른쪽 285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파란 거 1번, 두 번째 2번을 보십시오. 등기명인의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경유하기 전이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철거 및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점유 개시 당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력인데 방금 말하듯이 등기부 취득시는 분쟁이 없어요. 그러나 점유 취득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등기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285페이지 박스 있죠. 이게 전부 다 점유 취득시에 관한 거고 거의 시험은 여기에서 문항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나온 게 한 2문항, 여기에서 3문항 정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뭐만 보느냐? 뭐만 본다고? 점유 취득시만 봅니다. 등기부 취득시는 안 봅니다. 점유 취득시는 3가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을이 소유서로 평공연하게 점유하는데 20년을 점유했다. 그런데 20년 점유해서 등기를 딱 청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은 이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시효기간 동안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됐어요. 시효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등기 명인이 변경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항상 시효 만료 당시,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파란 글씨 2번 이야기입니다. 시효기간 만료 전 나옵니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파란 글씨 바로 위에 보면 3번 나오죠. 등기청권 취득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그래서 1번처럼 시효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등기청권이 발생할 뿐이다. 설사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20년은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된다. 등기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하는 소유권 취득하지 20년 됐다고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2번 토지에 대한 시효 완성을 위한 등기청구는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방금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습니다. 방금 여기 했지 않습니까? 을이 뭐 하는 동안에는 점유하는 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방금 설명드렸는데 또 글을 읽어보니까 새삼스럽죠. 그 너름 눈빛을 보면 그래요. 좀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을 본다니까. 그게 글을 푸는, 글을 듣는 거하고 그래서 책을 자기가 읽어봐야 됩니다. 듣는 거. 그러고 또 문제 풀면 또 문제는 또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오게 안 나오게? 아니요. 훨씬 짧은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게 짧은 빡하게 나온다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서 듣고 책을 읽고 다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참 그래서 3단계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지. 그래서 여기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점유하는 또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글씨 많이 읽더라도 결국은 뭐라고?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 요까지만 딱 끄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더 짧게 읽을 사람은 점유 밑을 치고 시효 소멸하지 이까지 치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점유 해놓고 뭐고? 소멸시효 걸리지 이러면 딱 읽어보면 점유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직접 간접 점유를 포함한다 되어 있죠. 그럼 간접 점유 포함 이렇게 밑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딱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점유하는 또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 포함한다. 딱 그 정도 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짧은 문장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거.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를 예컨대 점유한다. 제가 토지만 예를 들어 것이 토지만 시효체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다 시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간 점유했습니다. 그럼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 발생할 뿐이지 아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되고 나서 등기하면 돼요. 그런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는 토지를 다시 처분해서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줬어요. 그럼 현재는 누가 점유하느냐? 병이 점유자입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을이 가지고 있던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병이 직접 갑에게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을이 갖고 있던 등기 청구를 병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점유를 승계받더라도 점유 효과는 승계받지 못합니다. 즉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발생된 등기 청구이 병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을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을은 지금 점유가 상실돼서 안 됐어요. 점유가 상실됐지 않습니까? 그럼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상실되면
이미 취득했던 등기 청구는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누가 행사할 수 있다? 을이 행사합니다. 다만 점유가 상실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에 해당될 뿐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여전히 을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병이 갑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은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먼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을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86페이지에 있는 5번 내용입니다. 5번 시효 완성자로부터 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직접 주장할 수는 없고 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점유가 상실됐다 해서 이미 취득했던 등기 청구는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이제 어려운 겁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맞고 을이 소유사로 변공연하게 점유했어요. 드디어 20년을 점유했습니다.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합니다. 그런데 20년 돼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이를 제3자 병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을은 갑에게 이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예? 설마니 아직까지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 없긴 안 하겠죠?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저번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언제? 시효 완성 전과 후가 틀린다 그랬잖아. 이 정도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시효 완성 전에는 등기명인이 아무리 변경되더라도 관계없고 시효 완성 후 변경되면 안 된다니까.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고. 너한테 항상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 못합니다. 이 말은 병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등기는 유효고 누가 소유자라는 겁니까? 병이 소유자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아직 한 5번 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첫 번째, 등기 명인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을은 갑의 병에게는 시효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할 수 있는데 갑은 지금 등기가 없어요. 그럼 이 갑에게 갖고 있던 등기 청구는 소멸될까요?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까요? 네? 존속합니다. 다만 갑이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갑에게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불가지 을이 갑한테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이분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럼 나는 채무자고 이분이 채권자입니다. 이분 나한테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돈 한 푼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갚아줄 수 있어 없어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나한테 갖고 있던 채권이 소멸됩니까? 아니잖아. 내가 못 갚아주는 거지 이분이 채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니까. 따라서 내가 3년 뒤에 로또에 당첨되었어. 그럼 다시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갑이 이행할 수 없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사유가 됐든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것 또한 두세 번 답으로 나왔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28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여전히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지금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 명인이 변경됐다. 그럼 그 자를 상대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것을 기산점으로 다시 20년 되면 제2차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걸 제2차 시효취득 혹은 제2차 시효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기산점으로 다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효 기간 동안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변경되더라도 시효는 중단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효취득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원합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요것은 결국 시효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누구한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정의의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86페이지 3번에 있는 2차 시효취득입니다. 그래서 그거 2번을 보면 2차 시효취득이 개시되어 시효기간 경과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됐다. 그래도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대판 전합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뒤집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효 완성됐을 때 다시 또 봅니다.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갑이 병에게 처분해서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병에게는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 했죠. 그럼 이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누구의 책임이 문제된다? 갑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즉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왜냐? 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등기하기 전에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지 물건 지가 팔았으니까 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냐? 이 을이 갑에게 내가 시효취득했다고 그 권리를 주장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을이 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 행사했으면 갑은 을이 시효취득됐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등기를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을에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병에게 처분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는 자가 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게 무슨 행위가 된다?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죠. 이럴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 권리를 주장 행사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을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그 권리를 주장 행사했다 할지라도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 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책임 물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286페이지 4번 불법행위 책임 그 이야기입니다. 1번 나와 있죠. 불법행위 성립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방금 제가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배임죄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 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만일 뭐였다?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적극 가담하면 몇 조가 된다? 103조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효라 할지라도 을은 병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부동산 이중매매 할 때도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을은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합포로 된 등기를 말소해서 갑에게 회복한 다음 다시 을은 갑에게 시효처들 원인으로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4번입니다. 토지 수용은 한 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사법시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집 내용입니다.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병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딱 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지만 가이지만 이 부동산에는 뭐가 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을은 소유자는 갑이니까 을은 갑에게 시효처들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시효 완성 전이 아니고 시효 완성 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을은 저당권이 있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병의 부동산 날아갑니다. 그래서 을이 변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에게 내가 빌린 돈이 아니고 당신이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줬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 이 부담은 을의 부담이지 갑의 부담이 아닙니다. 갑은 뭐만 해주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7번 마지막입니다.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입니다. 완성된 토지의 설정된 건저당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 상당액에 대해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효 취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전부 다 문항 3개 정도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방금 왔던 점유취득시효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점유취득시효인데 점유취득시효는 항상 3가지. 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령이 변경된 거,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 완성 후 등기명령이 변경된 경우, 이걸 항상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쪽 쪽에 나오는 겁니다. 288페이지. 동산 시효취득입니다. 동산은 10년입니다. 근데 이 동산도 다시 선의무가 실은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이걸 단기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20년, 10년, 동산은 10년, 5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효취득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지금 우리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을 보죠. 그 외에 취득할 수 있는 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입니다.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주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유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290페이지 첨부입니다. 이제 첨부는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유권 취득을 봅니다.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의 물건으로 되고 이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요. 이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분쟁이 없겠죠. 소유자가 2사람입니다. 이게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면 당연히 이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는 갑이 될 거냐 을이 될 거냐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 민법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갑 혹은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법률의 규정한 소유권 취득 아닙니까? 아니면 갑의 동산에 노력을 가합니다.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 이런 거 있죠. 포도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었다. 그게 1차 가공품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이랬을 때 갑의 물건에 을이 가해서 새로운 물건인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이 가공품은 누구로 할 거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데 우리 민법은 갑 혹은 을 중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이렇게 요런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을 결합하거나 타인의 동산에 가해서 새로운 물건이 있을 때 그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해주는 문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첨부라 그래요. 그 첨부 안에는 가공, 부합, 혼합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첨부의 결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는 법률에 규정이 한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첨부는 왜 배운다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지금 배운다니까 그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첨부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부동산이죠. 동산은 법조문 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부합이 됩니다. 근데 갑의 부동산에 갑의 물건이 부합되면 분쟁이 안 생기겠죠. 을의 물건이 부합됩니다. 그럴 때 이 물건은 누가 가져간다? 예? 거기 256조에 써놨잖아. 그게 256조를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처음 읽었습니까? 아니겠지 설마니. 처음 읽으면 안 된다니까.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법조문.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읽어보는 거하고 그냥 안 읽어본 거 차이 많잖아. 그것도 큰 소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 갑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만 부합되느냐 부동산도 부합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통설과는 달리 판례는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건물에 갑의 건물에 을이 건물을 정축했다. 그럼 정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럼 그게 뭐 부합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합이라고 했는데 부합되면 한 개의 물건으로 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경과하게 부착이 돼야 한 개의 물건으로 남느냐? 즉 부합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경과하게 부착돼야 부합이 되느냐? 그것은 왼쪽 1항을 보면 부합한 동산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정도로 부착이 됐다. 그 정도가 되면 뭐가 됐다 한다? 부합이 된 것으로 봅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묻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죠.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갑의 주유소에 주유소 토지입니다. 정유회사에서 A 정유회사에서 유류저장 탱크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유류저장 탱크는 누구 것이라고? A 정유회사고 지금 주유소는 누구 거라고? 갑의 겁니다. 그럼 이 유류저장 탱크는 주유소에서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되니까 이 주유소는 유류저장 탱크는 누구한테 계속된다? 주유소에 계속됩니다. 그게 여러분 책 1번 판례입니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 발굴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부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토지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토지 가격은 1억이고 유류저장 탱크는 2억입니다. 그래도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제일 밑에 줄 나옵니다.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합된다. 그럼 이 유류저장 탱크는 누구 거라고? 토지에 부합됐죠? 그러면 정유회사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면 안 되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지 공짜로 가져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291페이지 디귿 나옵니다.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처음보다 처음 보라는 눈빛으로 많이 봅니다. 자, 부합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자, 요게 부합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부합인데 부동산의 부합을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결국 뭐가 있습니까? 토지 아니면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토지를 봅니다. 갑의 토지의 말입니다. 을이 무단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입니다. 절대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합이 안 됩니다.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구 거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었으니까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여러분 290페이지 왼쪽 판례 2번 타인 임야의 권한 없이 식전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을이 무단으로 식재했는데 에라 나무가 아니고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이건 누구 거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타인 토지에 위법하게 경작됐다 할지라도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오른쪽 보충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 을은 뭘 갖출 필요도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 소유를 합니다. 농작물 그러면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자, 그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구 거다? 임차인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왜 임차인 게 된다? 이 임차인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다시 256조 법주문을 보세요. 법주문 보니까 그러나 방금 제가 취득한다. 그러나 뭐로 되어 있다? 읽어보세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그 큰 소리 읽어봐요.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요 조문이 이렇게 법조문이.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타인의 정당 권한,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식재했을 때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정당 권한이 있을 때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남한테 빌려서 임대하고 나서 수목을 식재하지 그냥 수목을 식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다시 뭐가 있다? 건물입니다. 이제 건물의 부합을 보는데 건물은 권한이 없는 자가 부합시킬 리는 없죠. 남의 건물에 밤새도록 가가지고 몰래 건물 신축하고 갈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0% 정당 권한이 있어요. 예컨대 건물을 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임차인의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그 권한에 의해서 1층 건물을 2층으로 정축했어요. 거의 100% 정축 문제가 나옵니다. 정축. 그런데 이게 2층이 1층보다 훨씬 면적이 넓고 금액도 고액입니다. 그러면 이 2층은 임차인이 정당 권한에서 부속시켰으니까 부합이 되지 않고 부합시킨 자, 즉 임차인 소유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정당 권한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됐잖아요. 그럼 부합이 안 되고 임차인 소유냐? 그냥 무작정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정개축 부분이 만일 을 소유가 된다면 한 동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가져가니까 구분 소유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분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춰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합이 안 되니까 결국 부합시킨 자 누구 소유로 남는다? 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독립성이 없다. 아무리 지가 정당 권한에서 부속시키더라도 예컨대 방 한 칸을 열었다. 방 한 칸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건물의 뭘 이룬다? 구성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기존 건물에 뭐 된다? 부합이 됩니다. 누구 소유가 된다? 갑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정당 권원이 있느냐 이걸만 봐서는 안 되고 권원이 없으면 당연히 부합될 것이고 권원이 있더라도 독립성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번처럼 거기 2번의 1번처럼 두 번째 줄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을 때는 부합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2번처럼 부합 2번이란다. 참 3번을 보면 되죠. 기존 건물과 분리돼서 별개의 독립 건물로 효용을 갖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냥 어디에 된다?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그럼 이 기존 건물이 경매되면 경락에는 정축 부분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취득합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뭘 살펴봐야 된다? 독립성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정당 근원만 봐서는 안 됩니다. 292페이지 동산 간의 부합은 주된 동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하고 혼화도 동산과 같이 취급합니다. 가공은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대수선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누구한테 우선권 준다? 원재료 소유자에게.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랍니다. 자, 그거 법주문 좀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 외에는 법주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취득, 법률의 규정이란 소유권 취득입니다. 294페이지 거기 있는 물건적 청구는 따로 안 나온다 했죠. 자, 그럼 이제 공동소유 보도록 합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넣으세요.